자, 이번 시간에는요, AS.NET Core, 즉, .NET Core를 최소한의 프로젝트로 만들고요. 그것을 AS.NET Core로, 즉, 콘솔 앱에서 AS.NET Core 앱으로 올라가는 최소한의 코드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만드는 거의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계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이제 한 번씩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솔 쪽으로 가세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템프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이크 디렉터리 하나만 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콘솔에서 to 웹이라고 할게요. 콘솔에서 웹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콘솔 투 웹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서요. 역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 .NET new 명령을 통해서 콘솔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ogram.cs 파일과 project.json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예요. 하나의 폴더가 program.cs 파일과 project.json 파일로만 있으면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실행은 .NET 리스토어로 현재 폴더,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어셈블리들, 패키지들, 누계 패키지들을 참조를 가져오는 거 땡겨와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의 어셈블리들을 땡겨오는 코드를 .NET 리스토어 명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ET 빌드 명령으로 빌드를 합니다. 그 전에 dir 잠깐 보고요. .NET 리스토어를 끝나고 나니까 project.lock.json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얘는 땡겨온 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 패키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이제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ET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도 되겠고요. 근데 빌드 따로, 런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T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거고요. 컴파일하고 나니까 빈 폴더하고 오브젝트 폴더 등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행은 .NET ru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는 것까지가 뭐 일단은 콘솔 앱이라고 이제 이제 .NET 코어는 어떻게 보면 AS.NET 코어, .NET 코어는 그냥 .NET 코어 기반, 즉 콘솔부터 웹까지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콘솔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헬로 월드부터 찍는 거고요. 이거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윈도우즈 사용자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도 동일하게 현재 코드를 사용해서 실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점 해서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렸고요. program.cs 뭐 관련된 뭐를 할 거냐 yes 해가지고 .base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도움을 줍니다. 타이핑 레벨에서 좀 더 도움을 주고요. 여기는 헬로 월드, 여기는 콘솔이었고요. 콘솔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콘솔 투 웹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program.cs 파일이 메인 메서드가 여기 엔트리 포인트라는 거죠. 즉 역시 마찬가지로 웹도 마찬가지로 엔트리 포인트고요. 그럼 여기다가 관련된 거 이제 웹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싶다면 관련된 패키지들이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정보는 project.json 파일에서 디펜던시 쪽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디펜던시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더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웹 서버는 뭐라고 했어요? 캐스트럴이라는 이름의 웹 서버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icrosoft.aspnet core 서버 중에서 캐스트럴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은 요거겠죠,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강좌를 보실 때쯤 되면 1.0.0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어쨌든 마지막 버전으로 여러분한테 정식 버전의 마지막 버전 똑같습니다. 요것만 1.0.0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만 1.0.0으로 두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미리 보기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전, 릴리스 캔디데이트 마지막 버전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캐스트럴이라는 웹서버를 하나 추가를 시켜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웹서버 관련된 패키지가 이렇게 모듈 단위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담기는 거고요. 쟤를 사용하게 되면 쟤를 통해서 이제 그 웹 호스트 빌더라는 것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콘솔 웹에서 웹 서버를 쟤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다가 뭐 말 그대로 헬로 월드를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가 호스트 앞에 있는 코드 카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웹 호스트 빌더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요거에 빌드 메서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host run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 콘솔 창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어딨죠? 이게 콘솔 창이 여러 개 띄워져 있었나요? cd con dir .net restore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제 뭘 더 가져왔냐면 캐스트럴 관련된 거를 더 정보를 가져왔고요. .net run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쪽은 이제 콘솔 쪽이 실행되는데 이제 캐스트럴 쪽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웹 호스트 빌더에는 뭐 이제 뭐가 없다 이제 관련된 코드가 이제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코드로 가서요. 웹 호스트 빌더 빌드 메서드 안에다가 코드를 컨피규어 메서드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엔터 치고 탭키로 들여쓰기 하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했던 게 컨피규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냥 그래서 컨피규어 메서드로 app goes to 자 이렇게 놓고요. 엔터 치고 여기다가 app.run 메서드 통해서 뭐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뭐 context goes to response.write async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제 강의 뒤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이제 에이스된 코어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쪽 코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맥이라든가 리눅스 환경에서는 이제 요맨 제너레이터라든가 이제 요맨 제너레이터 같은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예. 헬로 월드 여기는 언제 이거 타이핑하고 있어요. 예. 기본 코드는 작성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기본 코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때 웹 호스트 빌더에다가 뭐를 사용하겠다? IIS 웹서버를 사용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캐스트럴이라는 이름의 웹서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코드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콘솔에서 요만큼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웹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헬로 월드 웹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콘솔이 실행되고 웹이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두 개가 다 포함이 되는 코드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에다 열기 해서 .net restore하고 .net build하고 잠깐 뭐가 뭐지? 웹 호스트 빌더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컨트롤 점에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그걸 좀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안 제공해 주네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using 구문 말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그 다음에 뭐죠? 빌더 하고 그 다음에 호스팅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게 HTTP 미리 다 넣어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들을 이렇게 3개의 네임플레이스 추가하고 다시 한번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NET 빌드 빌드하고 제가 뭐 잘못했죠? 웹 호스트 빌드 메서드처럼 사용되지 않았다. 웹 호스트 빌더. 죄송합니다. 안 뜬 컨트롤 점 찍었을 때 안 뜬 이유가 있었구나. 네. 자, 이렇게 점 찍고 다시 .NET 빌드. 자, 다시 빌드 되고요. 이제 런 하겠습니다. 해서 .NET 런해서 헬로월드 콘솔도 하나 찍고요. 그러고 나서 웹 호스트 빌드에서 호스팅 인바이러먼트는 프로덕션에 얘를 이제 현재 패스 여기서 참고적으로 빈 폴더 여기가 그냥 기본 폴더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기본 폴더가 되고요. 커런트 루트 패스가 여기가 기본 폴더가 돼요. 여기 딜레이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 리스닝은 요 경로를 통해서 리스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경로를 카피를 해서 윈도우즈 R 커맨드 열고 다시 요 경로를 5000번 경로를 자, 익스플로러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웹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딱 실행하자마자 여기가 이제 콘솔 헬로 월드 콘솔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는 이제 콘솔이 실행됨과 동시에 바로 웹 서버까지 같이 실행돼서 이렇게 웹 버전의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콘솔 버전 헬로 월드를 같이 한번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실행한 거고요. 그래서 콘솔 투 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여러분들 필요한 거를 모듈 단위로 심어 넣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모듈 단위로 하기 때문에 ASP10 코어가 성능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은 5000번이 기본값이네요. 그래서 캐스트럴의 기본 이제 5000번이 기본값인데 나는 뭐 5004번으로 이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캐스트럴 사용하는데 점 찍고 나는 use 여기는 인텔리센스가 안 되는구나. 여기 뜬다. 예. use URL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http 모든 거 5004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천사네요. 예. 자, 그래서 5004번으로 만약에 기본값은 5000번이었었죠, 좀 전에.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NET 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5000번이 기본인데 사용 중이라고 뜨죠. 예. 이제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다시 닫았고 사용 중이어서 현재 좀 전에 경로가 사용 중이어가지고 다시 프로세스가 하나 사용 중이어서 그렇고요. 다시 열면 이번에는 5004번으로 액세스 허용하고요. 5004번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5004번으로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http 5004번으로 뜨고요. 다시 http local host 이번에는 5000번이 아니라 5004번으로 똑같은 헬로 월드 웹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5000번이었었던 거 이제 실행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5004번으로 이렇게 포트 번호를 바꿔서 실행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닫고 닫아놓죠. 이런 식으로 use URL 같은 점 찍었을 때 나타나는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onfig 메서드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 단계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SP.NET 코어의 기본 템플릿에서는요 메인 메서드 말고 또 다른 클래스를 둡니다.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를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클래스 이름은 startup.cs 파일, 이제 cs 파일 따로 만들어놓고 작업하면 되는데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넣어놓고요. 여기다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라는 곳에다가 예를 들면 퍼블릭한 보이드한 configure 메서드를 만들고요.
자, config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요 코드를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config 메서드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앱 코드를 이만큼 코드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이제 앱 관련된 거. 그래서 앱은 이제 config 메서드의 첫 번째 배기 변수로 I application builder 이제 미리 이제 넣어놨지만 그래서 앱 배기 변수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대체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헬로 월드만 출력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파일들도 처리하고 이제 MVC 모듈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등 이제 어떤 예외 처리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요 코드를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따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앱 관련된 거. 그래서 startup.cs 파일에다가 서비스를 추가하고 실행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K, 컨트롤 C에서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 만들어 놓은 요쪽으로 대체를 해주고 싶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주는 use startup이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캐스트럼 밑에다가 점 찍어서 use startup 파일은 뭐냐? startup의 가로를 닫고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용은 동일합니다. 좀 전하고 내용이 동일한데요. 뭐를 빼놓은 거냐면 스타트업 파일을 빼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시 .NET run 하면 되는 거고요. 5004번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건 테스트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아하, 그냥 한 번 정도 더 테스트를 하죠. 뭐 그냥. 자, 새로 고침하면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됐고요. 이렇게 스타터 파일로 이렇게 뽑아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파일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구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 코드가 이렇게 돼요. 지금은 program.cs 파일에 넣었는데 startup.cs 파일이 따로 빠지고요. 이제 클래스 파일 따로 빠지고 startup.cs 파일에서 관리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타트업 파일을 그냥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sync 메서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권장사항은 뭐예요? app.run 메서드에 그 async await 사용해서 async의 context ctx goes to 뭐뭐뭐 중괄호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켰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async await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거 context.response.write async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되겠죠. 내용은 동일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왔으면 빠를걸. 자,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이제 그냥 나아 보이고요. 자, config 메서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는 코드는요. 이제 app.run 코드가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 와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코드들 다 실행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걸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는 중간에 분기를 다시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app.map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통해서 분기를 따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라우팅을 따로 시켜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이제 여러분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슬래시 뭐뭐뭐 했을 때는 따로 어떠한 URL을 타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app.map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pp.map에다가 만약에 .net이다 또는 .net 코리아다 뭐 이렇게 이제 특정한 경로를 요청했으면 요 경로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른 걸 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net 코리아 goes to 중괄호를 닫고 이렇게 맵을 따로 이제 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 안에서는 app.run을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따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코드를 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만큼 코드를 따로 주고 여기서는 뭐 여기는 따로 그냥 경로를 따로 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로를 따로 타게 한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고 뭐 해서 얘가 타는데요. 만약에 맵으로 이제 여러분들 경로를 따로 슬래시 단넷 코리아 딱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에서 끝나고 얘를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파이프라인에서 따로 빠져나가는 코드를 따로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잠깐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 실행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왜 안 먹죠? 안 먹으면 닫아요. 다시 열고 넷 런을 하고요. 자, 그러면 5004번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4번을 새로 고침하면 이게 떠요. 헬로월드 단넷 코리아. 잠깐만요. 다시요. 여기에 dnk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dnk.run 이렇게 슬래시 단넷 코리아 들어왔을 때만 얘를 탈 수 있게 요거 앱이면 이제 요거잖아요. 루트에 있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 먹히는 건데 요거 새로운 이제 라우팅에 따라서는 이제 단넷 코리아가 출력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코드를 중지하고 .net run 하고요. 자, 실행을 하는데 이제 콘솔 실행이 됐고요. 5003번 요청이 됐고요.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헬로월드 웹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net korea라는 이름의 경로를 만약 요청을 해요. 엔터 치면 .net korea 요청으로 들어간 거고요. 기타 뭐 이제 모든 요청은 바라니 모든 요청들은 그냥 이제 마지막 경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장 마지막 쪽 미들웨어를 타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 그냥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요것만 단넷 코리아라는 이름의 경로만 따로 또 다른 맵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맵 코드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기본 코드에서 없는 코드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용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코드다. 그래서 앞에서 뭐가 오는데 걸리지 않으면 여기 코드가 들어온다라는 거. 예. 자, 기본적인 코드는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현재 코드에서 실행하는 거 이제 잠깐 멈추고요. 어디로 가냐면 프로그램.cs 파일에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윈도우 서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면요, 캐스트럴이라는 이름의 웹 서버를 사용하는데 추가적으로 뭐도 사용하냐면 이제 IIS 웹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관련된 코드를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use IIS 얘를 사용하려면 프로젝트.json 파일에 가서요. 참조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캐스트럴이라는 이름의 웹 서버만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윈도우 사용자라면요. 윈도우 사용자라면 추가적인 이제 패키지를 더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IS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코드는 RC2 파이널 또는 이제 모든 거 RC2 모든 거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바뀌겠죠. 예. 자, 여러분들은 1.0.0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server.iis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이제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IIS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의 IIS 웹 서버를 사용하는 데는 이제 IIS 인테그레이션이고요. 프로그램.cs 파일에서 내부적으로 캐스트럴도 사용하고 use IIS 인테그레이션을 같이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response.write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HTML 문서도 출력해주고 싶다. 그러면
HTML 문서를 하나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역시 규칙이 어떻게 하나의 웹 프로젝트에 폴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뭐 퍼블릭 또는 월드와이드 웹 루트라고 폴더 www 루트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여기 안에 있는 HTML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새 파일 하나 만들고요. 새 파일 이름은 index.html 페이지를 하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한 줄짜리 홈페이지를 한번 hello world 여기는 HTML 이제 HTML에서 hello world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 기본 코드 다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얘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실행하게 해주고 싶다.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있는 걸 실행하게 해주고 싶다. 기본적으로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로가 실행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자, 얘를 실행하게 하려면 역시 project.json 파일에다가 추가적인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microsoft.aspnet.core.static file이라는 static files라는 이름의 이제 패키지, 어셈블리 누게 패키지를 추가를 하고요. 얘를 빌드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한번 이것만 패키지를 한번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어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오고요. .NET 런으로 한번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5004번 갔는데요. 5004번 가서 실행하는데 경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index.html 페이지를 많이 요청을 해요. 근데 그냥 파이프라인의 마지막에 있는 기능이 있을 때고 index.html 페이지를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싶다면요. 자, 프로그래밍.cs 파일에 가서 뭐 이제 스타터 파일도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뭐를 사용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부분 config 메서드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사용해다 지정해 주자면 i application builder의 app.use file server 또는 use static files 일단 기본은 static files니까 use static files라는 이름의 앱을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미드웨어를. 자, 그리고 파일 서버를 사용해서 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index.html 페이지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로가 틀려서 그래요. index.html 페이지가 경로가 틀려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저기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는데요. index.html 파일을 그냥 이제 저기 가서 테스트해도 되는데 .NET DLL 파일이 있는데 경로 가서 테스트해도 되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경로가 아니라 저 이제 DLL 파일에 있는 경로에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지 말고요. 아예 이제 기본 코드에서 여기다가요. 이쯤에다가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use content root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를 사용해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로는 현재 그 system.io.directory control.system.io directory tory 그래서 control. 그래서 system.io라는 네임스페이스 위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directory.get current directory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요. 다시 코드 실행. 됐고요. 그 다음에 5004번을 실행하면 이제 헬로 월드 HTML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use static files 어떤 패키지 추가했죠? 요거 static files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하고
자, 미드웨어 중에서 use static file, 즉 파일 서버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했고요. 그러고 나면 기본 값이 그러고 나서 이제 웹 호스트 빌더에다 뭘 알려주냐면 use content root를 현재 폴더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기본 값은요, 현재 폴더 안에 있는 ww 루트가 기본 값으로 바뀝니다. 여기 폴더가 기본 폴더로 바뀌어요. 이 폴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퍼블릭 또는 또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는데, 기본 규칙은 그냥 기본 컨벤션은 월드와이드 웹 루트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정적인 파일들의 루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dex.html 파일이 정적인 파일들의 루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use static 파일 말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만약에 기본 문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use 디렉터리 페이지를 보여줄 거냐, 뭐 등등등의 어떤 코드를 표현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use static 파일보다 더 막강한 거, use static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미드웨어인 use 파일 서버를 아예 처음부터 호출을 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주면요, use 파일 서버를 호출해줬다. 그러면 index.html 페이지는 기본 문서입니다. 좀 전에도 마찬가지로 실행시켰을 때 실행이 돼요. 만약에 HTML 파일을 뺐을 때는 그냥 튕겨 나가잖아요. 디폴트 문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파일 서버로 바꿨어요. 그럼 디폴트 문서까지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로 실행, run.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 문서가 지정했습니다. 파일 서버를 바꾸고 나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미들웨어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디폴트 문서의 index.html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서가 이제 미드웨어의 마지막으로 가지 않고 index.html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웹 문서의 기본 페이지들이다. 미리 정의된 기본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타서 이렇게 이제 기본 문서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덱스.점 직접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럴 때 몇 가지 그 파일 서버, use static 파일, 디폴트 문서, 그다음에 기본 문서 없을 때 디렉터리 리스트를 표현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use 파일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본 문서를 타이핑하지 않아도 이제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기본 문서는 바로 실행될 수 있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으면 여기 안에다가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는 여러분들이 웹서버의 루트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폰트 등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파일 서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으로 하는 MVC를 여러분들 ASP.NET 코어 웹 앱으로 구현해주고 싶다. MVC 관련된 모듈을 추가를 해서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레벨로 개발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MVC 관련된 기능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패키지가 필요하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 찍고 microsoft.asp 좀 전에 떴었는데, microsoft.aspnet.mvc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ASP.NET 코어, 우리는 core.mvc에 얘는 1.0.0으로 딱 끝내주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걸로. 예. 자, 내일은 요거가 되겠죠. 예. 제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내일 정식 버전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강좌를 보실 때쯤 되면 정식 버전이 나와 있겠죠. 예. 이렇게. 자, 어쨌든 다시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를 이제 패키지를 추가를 했고요. 패키지를 추가를 했으면 리스토어를 해주고요. .NET. 참고적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실행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냥 전체 크로스 플랫폼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cs 파일에 가서요. 자, MV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VC 패키지를 이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스타트업
메서드에다가 퍼블릭 보이드한 configure 서비스란 이름의 메서드가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듈들을 등록해주는 서비스들을 등록해주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iService 컬렉션인데요.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iService 컬렉션 얘가 어디 들어있더라? 디펜던시 인젝션인가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인젝션 관련된 걸 하나 더 추가할게요. 프로젝트.json에 가서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MVC MVC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다시요. iService 컬렉션이 컨트롤 여기 뜨네요. 이제 using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MVC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그냥 포함되고 얘는 using microsoft.extension dependency injection 에서 컨트롤 찍었을 때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안 나오면 어렵죠. 해서 요거 dependency injection namespace 안에 있는 iService collection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요거 형태로 여기다가 servic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MVC 사용하기 위한 딱 두 개 절차.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거 MVC 관련된 패키지 추가고요. 두 번째는 configure 서비스에다가 services.add MVC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맵 뒤에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맵이 우선순위가 더 높게 만약에 해주고 싶다면 맵 뒤에다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로 하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MVC를 타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냥 파일 서버 밑에다 할게요. 그래서 app.useMVC라고 해주는데 use MVC에다가 옵션을 주긴 뭐하니까 디폴트 라우트까지 with 디폴트 라우트까지. 그래서 app.useMVC with 디폴트 라우트까지 기본 정체까지 해서 컨트롤러 이제 /home /index /id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그 규칙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세 단계로 볼게요. 그냥 패키지 추가, config 서비스에 add MVC, 그 다음에 use MVC 또는 use MVC with default route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MVC까지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폴더에서는 MVC까지도 실행이 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클래스 이름은 뭐 이제 기본 값이 슬래시 이제 여기 use 디폴트 라우트에서 /home /index니까 기본 컨트롤인 홈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퍼블릭한 퍼블릭 스트링을 반환시켜 주는 인덱스 액션 메서드 홈의 인덱스를 자동으로 실행하거든요. 여기 use MVC with default route에서 여기 만들어 놓고요. 리턴 하자. 리턴 하자. 여기는 hello world MVC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MVC를 타기 때문에 슬래시 단넷 코리아 하게 되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얘가 출력되는데, 아니면 기본 문서에서 파일 서버에서 요 index.html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슬래시 홈 규칙은 요 이제 뭐뭐 컨트롤러니까 뭐뭐뭐 컨트롤러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하게 되면 뭐가 실행이 된다?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NET Run 패키지 새로 땡겨온 거 없죠? 그냥 .NET Run 하면 되겠고요.
5004번. 자, 그래서 index.html 페이지에서 땅 실행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HTML 실행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홈 슬래시 인덱스 하니까 헬로 월드의 MVC가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홈 슬래시 인덱스까지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홈 컨트롤까지 요청해도 슬래시 홈 해도 MVC를 타는 거고요.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슬래시 id까지 뭐 뒤에다가 어떤 걸 요청해도 to는 bar을 요청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MVC 컨트롤러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MVC를 한번 만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그것까지 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모델 뷰 컨트롤러까지 해서 퍼블릭 간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뜨죠? 데모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데모 컨트롤러에 이제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데모 슬래시 인덱스를 하나 페이지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스트링 대신에 이번에는 return view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데모 슬래시 인덱스 했을 때는 이제 뷰스 폴더에서 뷰를 요청하게 되면 뷰스 폴더에서 인덱스라는 이름의 CSHTML 페이지를 요청받는 모델 뷰 컨트롤러, 즉 ASP.NET Core MVC에서 기본 규칙을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폴더 하나 더 만들고요. 루트에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고요. 뷰스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뷰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폴더 이름은 데모 컨트롤러니까 데모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파일명은 요거 index.html 레이저 신텍스를 사용하는 이렇게 요청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슬래시 데모 슬래시 인덱스 요청했을 때 어디로 가서 요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코드를 사용하고요. 사용하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여기는 h1 해서 여기는 따로 MVC 뷰 페이지 이렇게 MVC 뷰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다시 빌드 코드하고 바로 새로 고치면 되겠네요. 네. 저장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net run 하고 자 컨트롤러 이제 네임스페이스 iAction 이제 컨트롤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컨트롤러 클래스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 컨트롤 점 찍으면 로드 중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유행을 바라면 좋은데 안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왜 안 뜨죠? ASP.NET Core MVC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개발 못해요. 예,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그냥 딥다이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코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단계별로 하는데요. 단계별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코드 한 번만 보시고요. 다음에는 그냥 파일 뉴 새 프로젝트 해서 거기서 시작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단넷 런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잠깐만 마이크로. 예. 저는 점 찍었을 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예. 다시 위쪽 화살표 엔터. 네, 다시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홈의 인덱스 대신에 데모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HTTP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에서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HTTP 556 이렇게 뜨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HTTP 56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HTTP 그냥 기본값은 너무 이제 그 뭐죠? 불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외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친절하게 보여주게 해주고자 한다. 일단 제가 어딘가 에러 냈겠죠. 예. 근데 고맙게도 에러를 내줘서 고마운 거예요. 지금은. 예. 자, 그럼 요걸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인덱스를 요청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보면 데모의 인덱스인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어디 있죠? 예. 그래서 데모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제 강좌 보신 분 중에서 에러 잡아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디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걸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분명 에러 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json 파일에 가서요. 지금 너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불친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콤마 찍고요. 이제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이제 디버깅 관련된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microsoft.aspnet core 안에 있는 그 디버깅 관련된 거는 다이아그노스틱스 다이아그노스틱스 잠깐만 TICS 마이크로소프트.ASP.NET Core.Diagnostics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0.L을 그대로 주고요. 그래서 System.Diagnostics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하나 추가하고요. 얘를 그 다음에 startup.cs 파일에 가서 뭘 사용할 거냐면 그 디버깅 관련해서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앞에다가 디버깅 이제 우선순위에서요. 제일 앞에다가 앱 저장하고 앱 점 찍었을 때 안 뜨니까 예, 답답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코드에서 만약에 여기를 app.use developer exception 안 떠요. 예. 컨트롤 스페이스 했는데 안 떠요. exception 페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use developer exception 페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됐죠? 그럼 저장을 하고요. 리스토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땡겨 오고요. 다이아그노스틱스 패키지를 땡겨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자, 실행됐고요. 데모의 인덱스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500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보셨나요? 좀 전하고 조금 에러 메시지가 좀 더 친절해졌죠. 물론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불친절해요. 저한테는. 그런데 좀 더 친절해졌다는 거죠. 뭐 어떤 코드에 의해서?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지금 요거 시스템 계속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microsoft.ASP.NET Core.Diagnostics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startup.cs 파일에서 지금 프로그램.cs 파일이 있긴 한데 startup.cs 파일에서 요거 제일 앞에다 뒀어요. use developer exception 페이지를 두다 보니까 그 모듈을 두다 보니까 예외 이제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뷰스 폴더에 데모에 index.cs 파일을 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에러 메시지도 저한테는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요거를 어떻게 해라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젝트.json 파일에 가서요.
project.json 파일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빌드 옵션이 있는데요. 빌드 옵션에 보면 엔트리 포인터 사용하겠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preserve compilation context를 true로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 MVC 사용하려면요, MVC 기본 템플릿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근데 어쨌든 에러 메시지도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친절해졌지만 역시 불친절하긴 하네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친절할 수도 있겠고요. 예, 어쨌든 요거 넣었어요. 요거. 여기 기본 템플릿, 에이스트는 MVC의 기본 템플릿에 있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NET 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ET build, .NET run.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에 거쳐서 이제 그 500 에러에서 에러 메시지 자세히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C 뷰 페이지까지 이제 데모 슬래시 인덱스까지 MVC 뷰 페이지까지 왔어요. 요거까지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 뷰스 폴더에 데모 폴더에 인덱스 액션 메서드까지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까지 이렇게 와서 얘가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C까지 왔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하고 뷰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데 컨트롤러 페이지도 여기 program.cs 파일에다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고 해서 컨트롤러 폴더에 반드시 넣지 않았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클래스 파일이니까요.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분리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게 루트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러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파일 컨트롤러 데모 컨트롤러.cs 파일을 만들겠고요. 요거는 분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잘라내기에서 이걸로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넣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네임스페이스 어디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cs 파일에 가서 네임스페이스하고 가져다가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죠.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는 거 그냥 놔두시고 이제 컨트롤 점 찍으면 나와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유징 제거 이거 일단 놔둘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CS 파일에 분리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데이터도 MVC까지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것까지 취소. 루트에 가서 폴더 모델스 폴더 하나 만들고요. 모델스 폴더에다가 이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emo.cs 파일 만들고요. 데모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제 prop 탭 하하하하하 이제 id를 반환시켜주는 id 하나 id가 왜 int 그 다음에 id하고 이름을 반환시켜주는 getter와 setter를 만들고요. 이렇게 두 개짜리 id하고 네임을 갖는 데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줄까요? 지금 이름이 뭐죠? 콘솔 투 앱인데 그냥 하죠. 줄여서 갈게요. 예. 자, 데모 클래스를 데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데모 클래스 하나 만들어 봤고요. 데모 컨트롤에서 id하고 네임에다가 넘겨서 보내주는 거로 탈바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왜 안 뜨면 저는 어쨌든 잘 못하는데. d.name은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그 다음에 d를 넘겨주고요. 이렇게 넘겨주고 인덱스 페이지 데모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데모 타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하나니까, 하나짜리니까 그냥 바로 add model.id를 출력하고요. add model.name을 출력하고요. 이렇게 그 모델 클래스 그냥 한번 그 M 모델 뷰 C 컨트롤까지 한번 다 사용하는 걸로 그냥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모양 한번 잡아봤고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한번 시키고 테스트까지 새로 고침했을 때 이제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고 그거를 컨트롤로 해서 인스턴스 생성하고 값을 채우고 뷰 페이지에 와서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그러면 모델도 한번 사용해봤고 뷰도 한번 사용해봤고 이제 핵심인 어쨌든 핵심은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컨트롤러도 사용해봤고요. 이게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거죠.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예,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코드 중에서 하나만 건드릴게. 여기 부분 이제 분리도 시켰는데 원래 이것도 startup.cs 파일로 분리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데요. 너무 친절해요. 네, 친절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역시 불친절하고요. 근데 친절하긴 한데 만약 얘를 여러분들이 실제 서버에 올렸을 때도 친절하면 좋을까요? 어디에 어느 파일에 가서 어떤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 여러분들 개발하는 환경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만약에 이 에러 메시지가 보여진다라면 조금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있을 때만 개발 환경일 때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개발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운영 환경, 프로덕션이라든가 스테이징 환경에서는 요 에러 메시지, 즉 친절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면 그럴 때는 여기를 어느 코드로 묶어 주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 부분 config 메서드 쪽에요. 두 번째 배기 변수로 이제 현재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해서 콤마 찍고 두 번째 배기 변수로는 I hosting environment. 예, 제가 점 찍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답답합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못 사용하니까. 예. 자, I hosting environment라는 이름의 값에 이제 env로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v 만약에 if environment가 is development 환경이라면 만약에 디벨로먼트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세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 값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 열기에서 .NET run 하게 되면 기본이 호스팅 인바이러먼트가 기본이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네요. 예,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로덕션인데 그냥 인위적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environment name을 프로덕션이 아니라 development 이렇게 인위적으로 실제로 요 코드는 사용하는 코드는 아니겠죠. 실제로는 그러면 development로 바꿔주게 되면 is development가 참여돼 가지고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덕션 환경이라면 일반적인 프로덕션 실행 환경이라면 여러분들이 애저에다가 현재 웹앱을 올렸을 때 같은 경우 스테이징이라든가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얘가 실행이 되지 않겠죠. 즉 일반 사용자는 자세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개발한 개발자들한테만 보여지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
이번에는 디벨롭먼트로 바뀌겠죠. 그래서 디벨롭먼트. 현재 이제 디벨롭먼트 상태이라는 거죠. 예, 현재는. 예,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벨롭먼트 환경일 때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그냥 프로덕션으로 두도록 할게요. 일단 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포할 때는 요거는 주석 처리해서 프로덕션 환경이면 프로덕션 환경, 뭐 일반 스테이징,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이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상태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얘를 주석 처리해 놓고 게시를 해줘야 되겠죠. 맞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프로젝트.json 파일에 가서 마지막 그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제일 기본적인 어떠한 기능 중에서요. 이번에는 그 로그인 관련된 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ASP.NET Core. ASP.NET이 아니라 익스텐션 얘네들은 뜨는데 왜 제가 원하는 걸 안 뜰까요? 그래서 익스텐션 중에서 L 로깅 닷콘솔. 자, 해서 로그 파일 이제 로깅을 한번 처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도 기본 템플릿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로깅 관련된 거를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깅.콘솔, 그리고 다시 program.cs 파일에 와서요. startup.cs 파일이겠죠. 여기에 두 번째 여기 부분에다가 콤마 찍고 i 로거 팩토리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 로거 팩토리 인터페이스에 로거 팩토리. 그러고 나서 지금은 처리했을 때 일단 얘가 적용되지 않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net run 하게 되면 디펜던시 net restore로 땡겨와야 되겠죠. 패키지 logging.console 뺑 땡겨오고, 오호, 굉장히 많이 읽어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로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net run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Logger factory. 그 네임스페이스. 컨트롤 점 찍을까요? 컨트롤 점 로드 중. using microsoft.x 탭 누르면 바로 떠야 되는데 tensions. 로깅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NET run. 네, 됐고요. 5004. 자, 다시 한번 실행하고 나서 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만 뜨고, 뭐 새로 고침 또는 뭐 경로 데모 인덱스 요청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뷰 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코드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로깅, 그냥 콘솔 로깅 같은 경우 간단하게 이제 화면에다가 그냥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요거 로고 팩토리를 사용해서요. 점 add consol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요. 저장을 하고요. 왜 안 되죠? 다시 실행했습니다. 로깅.콘솔 로깅. 이게 바뀌었나요? 1.0
다시요. 가서 add 콘솔, add 기본값이 add debug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시만요.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add debug. 그 다음에 프로젝트.json 가서 카피 앤 페이스트 콤마 찍고 콘솔하고 로깅 콘솔 디버그 이렇게 주고요. 다시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예요. 닷넷 리스토어 제대로 땡겨오고 닷넷 런 그래도 이러는데 요게 충돌이 나는데 로깅 닷 콘솔 잠시만요. 로깅 닷 콘솔 나오고 디버깅은 RC에 RC1으로 돼 있죠. 왜 이게? RC2 또는 정식 버전. 이게 1으로 돼 있었네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여기 부분 다시 와서 add 콘솔, add debug. 요건 놔둬도 되겠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add 콘솔까지 일단 두고 RC2로 다시 가져오고요. 닷넷 런 이제 되네요. 일단 5004번 다시 요청하는데요. 좀 땡겨와서 add 콘솔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fo라고 이제 뜨잖아요. 이렇게 콘솔. 그래서 오류 메시지에서 만약에 웹 호스트에 루트 요청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닷넷 코리아를 요청하게 되면 요번에는 닷넷 코리아 요청을 해서 뭐 언제 끝났다. 그 다음에 만약에 홈에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거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모 요청하게 돼.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콘솔에서 어떤 로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확인하면서 개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그냥 닷넷 코어에서 적용하는 아주 그냥 제일 간단한 어떤 그 이제 로그 기능이고요. 이런 이제 로그 관련된 거는 뭐 이제 세리로그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로그 관련된 확장 기능들, 확장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뭐뭐다 로그 관련된 확장 기능들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닷넷 코어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로깅 관련된 거는 이제 로깅 닷 콘솔 기반 로깅을 사용하고 싶다. 얘를 패키지를 하나 추가하고요. 제가 이거 RC1으로 해서 이제 잘못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버전에 맞게, 여러분들은 1.0 버전에 맞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얘를 어디에서 startup.cs 파일에서 이렇게 추가했다는 거죠. 로거 팩토리, i로거 팩토리에 그 다음에 add 콘솔 또는 add debug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 되는데, 요것만 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로그를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기본 로그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템플릿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연습했으니까 startup.cs 파일 분리해내도록 하죠. 그래서 루트에 가서 cs 파일 분리하고요. 프로그램.cs 파일에서 전체 카피를 해서 startup.cs 파일에 붙여넣기 왜 얘가 붙여넣게 되죠? 붙여넣기 하고 필요 없는 거 싹 지우고 스타트업 빼놓고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프로그램.cs 파일에서도 스타트업 코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곽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홈 컨트롤 그냥 여기다 놔둘게요. 이제 스트링만 테스트한 거니까. 이것도 홈 컨트롤러 여기에 홈 컨트롤러.cs 파일에 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솔2 웹이라는 이름으로 폴더 만들고요. 단의 new 명령어로 통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프로젝트.cs 파일과 프로젝트.json 파일에서 프로젝트.json 파일에서 많이 추가했네요. 캐스트럴, IAS 인테그레이션, 스태틱 파일, MVC, 다이아그노스틱스, 로깅.console까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cs 파일에서도 역시 웹 호스트 빌더로 헬로 월드 추가한 것처럼 유즈 캐스트럴, IAS 인테그레이션 없어도 지금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유즈 컨텐트 루트, 스타트업 파일 빌드 해놓고 홈 컨트롤 테스트 해봤고 중요한 스타트업.cs 파일 지금 분리한 거 여기에 config 메서드에 add MVC와 use MVC를 사용해서 MVC 추가, 파일 서버 추가, 스태틱 파일이죠. 그 다음에 뭐 로깅, 그 다음에 예외 메시지도 한번 출력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전체는 순서대로 use 파일 서버, MVC 파일도 처리가 되고 MVC가 되고 얘 걸리지 않으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중간에 특정한 경로는 또 다른 라우팅에 맵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 파이프라인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실행되는 경로를 만들어낼 수 되겠고요. 제일 기본적인 모든 라우팅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위에서 걸리지 않으면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거쳐오는 페이지도 만들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config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사용되고요. config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하나 실행이 되는 거.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냥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단계별로 뭐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윈도우즈 사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점 찍었을 때 안 나오니까 막 그 에러도 많이 내고요. 이제 그런 걸 잡아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죠.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요만큼 지금 1시간 넘었죠. 1시간 넘은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빨리 타이핑하면 뭐 30분 타이핑해야지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20분 타이핑 해야지. 그럼 여기까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던 요맨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던 그러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코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얘네들 코드는 좀 눈에 들어오니까 얘는 어떤 코드 했었구나 이렇게까지 눈에 들어오니까 요거 이상부터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콘솔2 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콘솔 창에 잠깐 닫고 명령 프롬프트 열고 dir 폴더 열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리 구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모델 뷰스 컨트롤러 폴더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 루트가 기본 파일의 루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학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맨 제너레이터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 환경이라면 요맨 제너레이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번 강좌 콘솔2 웹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